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기존에 데이터 라벨링 관련한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8,700회나 나와서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2024년이 밝았는데요. 데이터 라벨링 업계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구독, 좋아요부터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제가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빡센 육체 노동이 좀 저는 힘든 사람이에요. 쉽게 지치고 힘을 엄청 낼 수 있는 체질도 아니고 해가지고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오랫동안 찾아보다가 최근에 발견한 아르바이트가 바로 데이터 라벨링입니다. 네, 데이터 라벨링이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종류의 데이터 라벨링 일을 해봤고요. 음성 전사, 음성 녹음, 그 다음에 OCR 라벨링, 현재 새로운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구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의 데이터 라벨링 경력은 1년 5개월 정도 됩니다. 물론 저보다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연령 불문하고 굉장히 많으신데 2023년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바깥 활동이 불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때 데이터 라벨링이 마침 나와가지고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재택근무만으로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들어서면서 코로나는 이제 거의 우리의 위협이 되지 않은 상태고요. 대부분의 데이터 라벨링 회사들이 출퇴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서울의 판교 부근이라든지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근처에 만약에 살고 계시거나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 알바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1년 5개월 일하는 동안에는 운 좋게 좀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시간당 1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에 8만 원씩 받은 거죠. 따박따박.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작업 기간이 불분명합니다. 보통 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 나는 8시간인 줄 알고 지원을 했는데 실제로 일을 해봤더니 어떨 때는 하루에 뭐 2시간이라고 4시간이라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8만 원 미만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러면은 최저 시급도 못한 그런 수익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시급을 낮춰서 10,000원 미만으로 채용 공고를 올린 업체들이 되게 많아요. 시간당 10,000원 받다가 그 이하로 돈을 받는다는 거는 사실 마음에 들지가 않죠. 네. 그리고 나는 경력자인데 어떻게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냐 이런 생각이 분명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하루 100건을 했던 200건을 했던 상관없이 시간당 10,000원씩 줬었는데 현재는 건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건당이라는 게요 라벨링 요거 하나 끝내면 50원 이런 식이에요. 하루에 몇천 개를 해야 겨우겨우 기존에 받던 거에 근접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당 가성비는 현재 최악인 상황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보신 분들은 이 일을 이제 별로구나라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머지 부분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 몰려 있는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간간히 지방에서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구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너무 먼 지방이라서 거기까지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예전에는 데이터 라벨링 회사들이 어쨌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원래부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주로 이 일을 추진을 해왔어요. 근데 근래에는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분야의 회사가 갑자기 데이터 라벨링으로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 회사의 자본금이 떨어져서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회사들이 급하게 정부 과제를 따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사람들한테 일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얼마 남겨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 대한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어떤 식으로 규칙을 정해서 이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일을 줘야 되고 뭐 이런 체계적인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담당자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어버버버 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열받죠.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버버버하는 회사에서 갑자기 일을 하게 되면은 정말 나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분명 드실 거예요. 근데 직접 일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 어버버버하는 회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데이터 라벨링은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비전문 영역.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지식이 없이 좋은 학교를 나올 필요도 없고 컴퓨터 전문가일 필요도 없는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게 단순한 박스 라벨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자가 있으면 글자 주변으로 점을 찍어서 이 부분을 하나의 박스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 박스를 만드는 게 수백 수천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반복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 영역이 있는데요. 요즘 전기차들이 대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정하는 일이라든지 의학 분야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을 한다든지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문장을 미리 만들어서 입력을 해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데이터 라벨링 하는 사람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국문과나 관련 전공을 한 사람들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과 외 다른 전공을 가지신 분들은 취업이 안 돼요. 그리고 외국어 관련한 인공지능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 기존에 하던 라벨링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다만 그게 외국어로 바뀐 거예요. 영어, 일본어, 뭐 동남아어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일도 역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의학도 적어도 의대생이 아니면 참여하기가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아요. 근데 의대생들이 공부하기 바쁜 친구들이 이런 데이터 라벨링이나 하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거의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데이터 라벨링 일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다양한 연령대의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일을 하고 계세요. 부업으로 보통 많이 하고 계신데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사람은 늘었는데 일자리 개수가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채용 사이트,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데 들어가서 데이터 라벨링으로 검색을 해보면 업체는 되게 많은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다 제하고 나면은 사실 몇 개 안 남고요. 그나마 몇 개 안 남은 업체들도 채용 공고가 항상 떠 있어요. 이 항상 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뭐 수시 채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일을 해보고 이거 정말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데 이 회사 진짜 좀 별로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다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채용을 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우리가 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전문 영역의 데이터 라벨링은 계속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비전문 영역은 예전보다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과 관련이 없는 분들한테는 이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일을 추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데이터 라벨링 영상을 올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직업은 인공지능 훈련이 끝나면 더 이상 일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수명이 대략 2년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일을 마치고 새로운 데이터 라벨링을 구한 게 거의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거든요. 저처럼 육체 노동을 싫어하고 컴퓨터로 주로 집에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일자리였으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죽어가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의 그런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처럼 서비스업에서 많은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세계적으로 좀 경제가 불황이기도 하고 해서 현재 데이터 라벨링을 제외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열심히 실어 나르든가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뭔가를 조립하고 붙이고 하는 일을 한다든가 이런 일밖에는 사실상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구조가 빨리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하기 나름이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울한 얘기를 해드려서 많이 죄송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거 좋은 데이터 라벨링 알바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역시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